날씨가 추워지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허리 통증. 기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돼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허리는 건강하십니까? 이 다리가 마비가 오는 시기지. 힘이 없고 한쪽 여기를 막 꼬집어 뜯는 매를 아팠지. 허리 자체가 아프기도 하고 또 좀 움직이면 이 엉치 쪽에 이 방사통이 생겨요. 쫓겨나도 걷지를 못해요. 걸으면 되게 아팠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허리 통증은 증상이 약하다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만성질환으로 악화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원범 원장과 함께 스테로이드 없이 허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갑자기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다치는 허리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허리 염좌. 또 하나는 갑자기 숙이는 일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추간판이 나오게 되는 디스크성 질환. 또 이런 손상들이 누적되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착증과 같은 것들을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급성에서부터 만성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원인뿐만이 아니라 종양이나 감염이나 골절 혹은 신장 결석과 같은 흔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도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 하루 이틀에 잘 낫지 않고 평상시와 다르게 통증이 조금 심하거나 반복적인 것이 조금 더 빈도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근처 병원에서 꼭 그 원인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허리가 삐었다고 하는 요추 염좌에 있어서는 약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하면 일주일 내로 약 60% 이상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성 질환에 있어서도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주사치료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약 80% 정도는 6주 이내에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허리 통증이 많이 지속되는 만성 허리 통증에 있어서는 주사치료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두세 달 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또 하나는 힘이 빠지거나 또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는 마미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져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잊지 않고 병원을 찾은 서양순 어머니는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만 78세니까 53세. 그때 허리가 디스크로 가더라고. 수술하라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주사 맞고 그 후로 계속 좀 괜찮다가 또 아프면 또 주사 맞고, 이 다리가 마비가 오는 시기지. 힘이 없고 한쪽 여기를 막 꼬집어 뜯는 매를 아팠지. 이제 이 다리가 잘 말을 안 듣지. 굽치고 팽발치고 앉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뻗어야 되지.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잘 지내세요? 네. 네. 그때 서 있는 것도 좀 힘드셨었죠? 예, 예. 네. 그때에 비해서 요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좋아졌지요. 요즘에도 계속 30분 걸으세요? 31시간 정도. 1시간 걸으세요? 예, 예. 아, 너무 좋네요. 이게 저희가 그때 찍었던 건데 예, 허리가 휘었고 확대해 보면 예, 요 사이사이 디스크가 많이 닳았고요. 예, 뼈가 이렇게 자라나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협착증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머니 그때 일어서면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네, 이런 예. 게 협착증이 심해서 예. 그랬던 건데, 그래도 어머님 진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힘들어도 운동도 그래도 믿고 꾸준히 해주시고 네. 중간중간 아플 때도 다시 와서 치료 받으시고 해서 네. 이게 이제부터는
관리예요, 관리. 관리. 예, 저희가 강화하는 주사는 초반에 다 끝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근육 운동도 조금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도 쭉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예. 더 챙기겠습니다,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양순 환자분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서면 10점 만점이 제일 아픈 거라고 하면 10점이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셨습니다. 그 전에도 진통제나 아니면 허리 주사는 많이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서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병원에서 내원하셨을 때 엑스레이 촬영해서 보시면 허리가 많이 휘어 있는 측만증이 같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허리 전반에 있어서 디스크가 많이 닳아 있고 협착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가 협착, 좁아졌다는 뜻의 질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이렇게 넓은데 그 공간이 후관절이 비대되거나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디스크가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뼈 자체가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척추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근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되는 보행장애를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서양순님은 우선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7회 정도 시행하셨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침 치료를 병행해서 통증을 많이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하였고, 지금 벌써 다 치료한 지 1년이 거의 넘었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뜨끔뜨끔할 때가 있으신데, 그럴 때는 프롤로 치료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일반 주사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일상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제가 허리 중간중간에 인대랑 힘줄 강화하는 주사 같이 놔드릴게요. 어머니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다 아프셔서 제가 조금 여러 군데로 다 주사 놓을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 서양순 어머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줄어들어 오늘도 고민 없이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그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꼼꼼하게 다 강화시켜 놨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사 맞은 거 제가 성분 이렇게 체크해 놨거든요. 비타민제랑 이제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갔고요. 뒤에 부분 주의사항이 있고요. 2, 3일 정도 많이 묵직하고 우려할 수 있어요. 그럼 놀라지 마시고 혹시나 많이 불편하면 진통제 있잖아요. 타이레놀 그거 챙겨 드시면 되고 2, 3일 정도는 탕목욕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척추 협착증에 있어서 결국은 퇴행성 질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퇴행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불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프롤로 치료와 같은 주사 치료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허리 운동이 중요합니다. 브릿지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운동은 허리와 협착증, 특히 다리 저림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프롤로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허리 통증을 좋아지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 환자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효과가 떨어진다는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아플 때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까지는 안전하지만 그 이상 맞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골다공증과 같은 대사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아플 때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너무 자주 맞거나 의존하게 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치료는 한방 치료인데요. 양방 치료에 이어 한방 치료로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침 치료는 뻣뻣하게 경직된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4번 정도 맞으니까는 허리가 조금 전화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8번까지 맞으니까 많이 좋아졌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통증이 조금 있어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일상생활 할 때 편하게 안 아프고
걷는데 지장 없고 그렇게 하면 만족하지요.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했다는 김삼경 아버님은 수술 후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아파 걷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버님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4번, 5번 척추가 디스크 탈출이 돼가지고 20년 전에 처음으로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다 재발하고 해서 지난 3월에 5번째 수술했어요. 다른 데 4번 수술할 때까지는 한 30달 지나면 이 회복이 되고 내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니까 회복이 상당히 느려요. 허리 자체가 아프기도 하고 또 좀 움직이면 이 엉치 쪽에 이 방사통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활동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50m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한의원이라기보다는 한의원하고 양가하고 병행치료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네. 처음 오셨을 때 다리도 조금 많이 아프시고 허리도 좀 아프시고 이러셨는데 요즘은 좀 생활하기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예전에 예. 요추 5번이랑 천추 1번이랑 이렇게 유합하는 예. 척추 유합술을 하셨다가 네. 올해 초에 조금 다시 아프셔서 네. 그 위쪽까지 이 4번까지 다시 유합술을 진행하셨는데 하고 나서도 허리가 조금 아프시고 다리 쪽으로 좀 많이 힘드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척추 수술 이후에 통증 있다 해가지고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합술이라고 하는 게 요 세 마디는 이제 쉬는 거예요. 이 핀을 박아놓고 하면 요긴 이제 쉬는 건데 대신에 그 예전의 일을 그 위쪽 애들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위쪽 애들이 탈이 나서 다리도 아프고 저리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허리 운동도 해주시고 그렇게 유산소 운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관리의 영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전거도 탑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전거도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이 디스크가 더 퇴행이 진행하지 않는지 제가 더 챙기면서 잘 보겠습니다. 네, 김상경 환자분께서는 이전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을 유합하는 척추 유합술을 몇 년 전에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하셔서 올해 초에 그 윗단계 4번까지 즉 4번에서 천추 1번까지 모두 유합하는 척추 유합술을 새로 받게 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6월에 다시 수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게 너무 심해서 자다가도 깨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통증이 심해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치료를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을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통증 증후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수술 전 요인, 수술 중간 요인, 수술 이후의 요인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수술 전에는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다리 저리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MRI나 CT를 찍어봤을 때 디스크성이 의심이 돼서 혹은 협착증이 의심이 돼서 수술을 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동맥이나 정맥으로 인해서 저렸다거나 이런 원인이 잘못됐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수술하는 과정 안에서 병소를 다 제거하지 못한 경우 혹은 병소를 제거하였지만 병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너무 많이 같이 제거된 경우를 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요인에 있어서는 수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병소도 제거해야 되지만 주변의 정상 인대와 힘줄을 어느 정도는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기는 불안정성 또 하나는 수술 후 생길 수밖에 없는 유착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수술 이후에 바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수술 전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 말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1년, 2년 뒤에 일정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통증 자체도 이전과 양상이 다르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디스크를 제거하고 거기에 골편을 이식하고 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지대를 삽입하고 뼈와 뼈 사이를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시켜주는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주는 치료를 척추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합되어 있는 부분의 안정성은 굉장히 향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마디 부분에 있어서는 일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수술 전후를 봤을 때, 수술하고 6개월 지났을 때 4번, 5번을 유합했을 때 3번, 4번의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퇴행성 소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년 뒤에도 봤을 때 4번, 5번을 고정했을 때 그 위에 있는 3번, 4번이 디스크가 많이 닳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화를 시키지만 그와 반대로 그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에 일은 많아지기 때문에 인접마디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논문을 찾아보면 5년 정도 지켜봤을 때 이런 척추 유압술을 했을 때 약 36%의 환자분에게 있어서 이런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세도 조심하셔야 되고 허리 운동도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김상경 환자분께서도 수술 이후에 통증이 주된 호소였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 발생한 유착 또는 주변에 있는 관절의 불안정성의 원인이라고 보고 프롤로 주사로서 수술 부위 말고 수술 부위에는 주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쪽과 아래쪽 부분 그리고 그 주변 부분의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6회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통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침 치료를 좀 병행하여서 통증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셨는데 지금은 운동장도 5바퀴, 6바퀴 걸으실 수 있고 잠 주무시는 것도 많이 편해지셨다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김삼경 아버님의 첫 치료는 침 치료인데요. 재수술 후 기혈 순환에 좋은 침 치료를 통해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제가 초음파 보면서 안전하게 주변에 인대 강화하는 프롤로 주사 좀 놔드리겠습니다. 네. 통증 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김삼경 아버님은 재수술 후 프롤로 주사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볍게 조깅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뱉는 게 아니고 뭐 뛰고 달고 하지는 않더라도 가볍게 조깅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 싶어요. 예전에 골프를 잘 쳤는데 지금 나이가 80인데 골프를 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해외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 이거 제대로 걷질 못하니까 그걸 못 나가니까 내년쯤부터는 아마 그걸 좀 나가봤으면 싶어요. 척추 유압술을 받은 한울순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다리뿐 아니라 엉덩이까지 아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땡기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가고 정형외과 가니까 옛날에 수술한 게 재발했다 하더라고요. 재발해서 그래 아프다 하더라고요. 이게 때리는 게 서서히 그렇더라고요. 무릎은 아픈지는 연골주사 맞은 지도 오래됐고 아픈지는 그래도 살살 땡기는데 작년부터 조금 덜 아프더만 올부터 되게 좀 자꾸 심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쫓겨나도 걷지를 못해요. 걸으면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거 땡길 때는 아침에 자고 나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 어째 그 벽을 짚고 이러고 화장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니? 네. 네. 처음 뵌 게 4월 달이니까 네.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그때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허리랑 무릎이랑 나눠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무릎이 좀 아프지. 허리는 이제 괜찮으세요? 허리는 괜찮아. 네, 허리는 괜찮고. 그대로 걷는 괜찮아. 네. 처음에는 그때 아침이 제일 힘드셨었잖아요. 일어날 때가. 못 일어났지 뭐. 네, 못 걷지를 일어났어요. 못했지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었는데 요추 3개를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5번, 1번이랑 그 위에 2번, 3번이 디스크가 원래 요 위에만큼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만큼 협착증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많이 강화해놨기 때문에 허리랑 엉치 쪽은 괜찮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운동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숙이는 거 이런 건 계속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숙이는 건 안 돼. 예. 아프시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한혜수님께서도 몇 년 전에 척추 유합술을 3번에서 5번까지 시행을 하고 잘 지내시다가 병원 오기 몇 개월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지도 못하고 엉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걷지를 못하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3번에서 5번까지 척추 유합술은 잘 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몇 년 동안 퇴행이 누적되면서 인전마디 변형으로 2번, 3번과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디스크가 많이 좁아져 있는 퇴행성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합술 이후에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같이 있다고 보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혜수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를 6회 정도 시행하셨습니다. 또한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침 치료를 병행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여서 프롤로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양한방 침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유압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던 한혜순 어머니는 꾸준한 프롤로 주사 치료 후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인대의 자가 치유 능력을 촉진해 강도를 높이는 치료 방법으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알프 나햄슨 교수에 따르면 척추 수술의 첫 번째 수술의 효과는 성공률은 50% 이상으로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재수술을 하게 되면 약 성공률은 30%,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의 절반인 15%, 재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 자체가 환자분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유착이나 정상 조직의 손상도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 그 다음 재수술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되고 운동치료를 병행해서 허리 전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프롤로 치료란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치료입니다. 포도당에 고농도로 주입했을 때 인대와 힘줄을 자극하여서 증식을 유발하는 치료인데요. 외과 의사인 해켓 박사가 수술 이후에 병소는 다 제거하였는데 왜 이렇게 통증이 많이 남지?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병소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대와 힘줄도 같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성이 통증의 원인인 것을 알고 이 치료법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인대와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침 놔드릴게요. 딱 수술 부위 주변으로 수술 부위 피해서 안전하게 침 놔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다시 양다리가 저린다는 한혜순 어머니. 오늘은 프롤로 주사 후 침 치료를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양방 치료와 더불어 한방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환자의 질환이나 증상에 따라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로서 수술 이후 발생한 불안정성을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침 치료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인대가 더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침을 하였을 때는 몸 안에서 세로토닌이나 오피오이드와 같은
진통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양방 치료인 프롤로로서 약해져 있는 조직들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침으로써 그것의 효과를 높이면서 통증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아프니까요. 이게 다 나았으니까. 걷는 것도 무릎이 아파서 못 걷지 땡기는 거라 아무 이상 없어요. 그 내가 이상하다 그래도 그랬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괜찮더라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지. 그래서 뭐 어디든 가겠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허리 통증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40, 50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디스크가 많이 퇴행이 된 환자분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 너무 많이 반복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 심해졌다면 파스만 붙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처 병원 찾으셔서 꼭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통증을 조기에 진단해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질환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